네, 다음으로 산업 분석입니다. 작년 2018년 한 해 전기차가 총 178만 대 팔렸습니다. 글로벌하게. 이 중에서 중국에서 팔린 게 97만 대이고요. 미국에서 30만 대, 유럽에서 37만 대 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2025년에 1,5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 6년 후죠. 6년 후에 무려 8배 이상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1,500여만 대의 수치는 침투율로 보면 14%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 위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중국 그 성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인프라는 물론이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수요를 견인했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번호판을 사는데 2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 시에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수요를 좀 견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그리고 중국의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셀업체 그리고 소재업체까지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2020년부터 중국 정부가 지급해왔던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로컬 업체보다는 그 중국 외 업체들, 경쟁력 있는 중국 외 업체들에게 그 수혜가 좀 돌아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중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약 3% 정도 됩니다. 3% 좀 더 되는데 이 비중이 이제 2020년에 12%까지 그리고 2025년에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유럽입니다. EU를 중심으로 강력한 환경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약으로 인해서 유럽연합이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매우 엄격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40년까지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아예 전면 판매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내연차의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전체를 봤을 때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2%가량 되는데 이것이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20% 내외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단일 국가로 보면 되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단일국으로 보면은 그 30만 대가 팔리면서 그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성장세가 지금부터 주목이 됩니다. 지금 이제 판매 비중이 약 2% 가량 되는데 이것이 25년경에는 약 25%까지 끌어올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이제 유럽과 미국이 지금부터는 보다 더 돋보이는 성장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 전기차 업체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죠. 그 2차 전지의 수요를 좀 살펴보면 작년 기준 2018년 60기가와트에서 2025년 1059기가와트로 약 18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그 2차 전지 그 음극재 쪽에 탑재가 되는 일렉포일도 19년 기준 20만 톤에서 2025년 기준에는 150만 톤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요 기준으로 연평균 57%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 이제 전방산업인 2차 전지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지금 생산한 일렉포일 역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렉포일이라는 게 배터리의 음극재에서
그 지지체로 그 전류가 흐르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망이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좋다 보니까 2차 전지 시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이 중국 업체들, 영세한 업체들도 상당히 진출을 해서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2020년경에는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20년경부터는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기존의 상위 기술력 있던 상위 5개 업체가 보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 5개 업체라 하면 파나소닉, BYD, CATL, LG화학, 삼성 SDI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들의 점유율은 16년 기준 58% 수준에서 그리고 2018년에는 7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이제 중국 외 시장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상위 5개 업체가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일렉포일 업계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제 일렉포일 그러니까 고품질 일렉포일을 생산을 했던 기술력 있던 일렉포일 업체들은 동사와 그리고 구 LS 엔트론인 KCFT 한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링바오 그리고 대만의 CCP 그리고 일본의 후르가와와 니폰 덴카이 정도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업체들은 증설 계획이 없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외의 업체들이 이 전방사의 그 증설 물량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17년 말 기준으로 약 60에서 70% 수준이고요. 이것이 상위 5개 셀업체 점유율과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향후 그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I와 LG화학 그리고 BYD를 주요 고객사로 두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일진머티리얼즈와 일렉포일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증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지만 중국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 진입한 두산과 SK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계획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두산이 제시한 연간 5만 톤 규모 그리고 SK가 제시한 연간 7만 톤 규모를 단기간에 빠르게 반영을 하더라도 전방사의 수요량이 훨씬 더 지금 57%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업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제 SK와 두산 그리고 동사의 증설 계획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일렉포일 소재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성 있는 성장을 담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셀의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는 그래서 그 경쟁하는 기업이 되게 많고 그 양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셀업체들도 최근에는 트렌드가 그 양극재를 내재화시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일렉포일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내재화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노하우 및 영업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자본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일렉포일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향후 이제 전기차를 비롯해서 IT용 전지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를 평가해봤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PER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고 좀
유의미한 피어를 찾아봤습니다.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유의미한 피어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일렉포일 경쟁사들이 사실 거의 다 매출 비중이 다 상이하고, 그리고 상장사가 많이 아닌 관계로 그 양극재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LNF와 에코프로 그리고 베이징 이스프링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의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고,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5개, 상위 5개 셋업체를 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렉포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에 비해서 내재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두 번째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양극재 시장 성장률보다 일렉포일 시장 성장률이 더욱 높다는 점을 들어서 프리미엄을 줬고, 목표 주가 57,700원, 상승률 32%,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